예고된 이별, 우리는 정말 몰랐을까? 어느 평화로운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은퇴 후 등산을 즐기던 김철수 씨는 여느 때처럼 배낭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라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가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산 중턱에서 갑작스런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그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가족들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웃으셨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 있죠? 우리는 흔히 돌연사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징후 없이 운이 나빠서 당하는 사고라고 여깁니다. 그래야만 남겨진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한 의학의 세계에서 우연한 죽음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검실의 테이블 위에서 그리고 응급실의 모니터 위에서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김철수 씨의 혈관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체한 듯 답답했던 명치, 아침마다 띵하게 울렸던 머리, 자다가 식은 땀을 흘리며 깼던 밤들. 그 모든 것이 몸이 보낸 필사적인 구조 신호였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어제 과식해서 그렇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이 그 신호들을 지워버렸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사소한 증상이 어떻게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10년 뒤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깊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1장, 왜 하필 지금인가? 시니어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돌연사라는 비극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원인은 심장과 뇌, 즉 우리 몸의 엔진과 사령탑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늙고 병든 혈관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혈관을 집안 벽 속에 묻힌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지은 지 60년, 70년이 된 아파트의 수도관을 뜯어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녹이 슬고 물때가 끼고 관의 내부는 좁아져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혈관 내벽에는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를 축상동맥경화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피가 근근히 흐르지만 흥분하거나 무리한 활동을 할 때 혈관이 좁아져 필요한 피를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찌꺼기 덩어리가 갑자기 터지는 순간입니다. 터진 상처를 막으려 혈소판들이 모여들고 순식간에 피떡혈전이 만들어져 혈관을 완전히 틀어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이고 뇌경색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온도라는 보이지 않는 저격수입니다. 시니어의 돌연사가 겨울철과 환절기, 그리고 새벽에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신경계가 쉼없이 작동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차가운 거실이나 화장실로 나가는 순간 피부에 닿은 찬 공기는 뇌에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열을 뺏기면 안 돼. 뇌의 명령을 받은 혈관은 수축하며 쪼그라듭니다. 좁아진 길로 같은 양의 피를 보내려니 혈압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마치 물 호스의 끝을 손으로 눌렀을 때 물살이 거세지는 것과 같습니다. 노화로 딱딱해진 혈관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히트쇼크라고 부르며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히트쇼크로 인한 목욕탕 사망자가 더 많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마의 시간대, 오전 6시에서 10시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잠이 없어져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시간을 마의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깰 때 우리 몸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혈압과 맥박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밤새 물을 마시지 않아 혈액의 점도는 끈적끈적한 상태입니다. 엔진 오일이 굳어있는 자동차를 예열도 없이 급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생체 리듬의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제2장 몸이 보내는 마지막 SOS 증상의 재해석. 많은 분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심장마비를 배웁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는 장면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특히 시니어와 여성의 현실은 훨씬 더 모호하고 교묘합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엄살이나 노화로 치부했던 증상들의 진짜 의미를 해독해 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은 체했다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2030%는 가슴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합니다. 심장과 위장은 횡격막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 붙어 있고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경로가 일부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아우, 어제 먹은 떡이 얹혔나봐 하며 손가락을 따고 소화제만 드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이마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감과 무력감이 든다면 그것은 위장이 아닌 심장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방사통이라 불리는 엉뚱한 통증입니다. 심장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심장 근육은 고통스럽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뇌는 이 통증의 위치를 착각하곤 합니다. 심장과 신경을 공유하는 왼쪽 어깨, 팔 안쪽, 그리고 턱과 치아로 통증이 뻗어나갑니다. 치과에 갔는데 치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턱이 계속 뻐근하게 아프거나 정형외과적인 문제 없이 왼쪽 팔이 저리고 무겁다면 심혈관 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우회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잠깐 스쳐가는 뇌의 경고, 미니 뇌졸중입니다. 가족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식사 도중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 내가 피곤해서 잠깐 그랬나 보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것은 일과성 뇌어혈 발작이라고 부르며 뇌혈관이 피떡에 의해 막혔다가 저절로 녹아서 뚫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다행인 상황이 아니라 곧 거대한 태풍이 온다는 예보입니다. 통계적으로 미니 뇌졸중을 겪은 환자의 상당수가 3개월 이내에 돌이킬 수 없는 진짜 뇌졸중을 겪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은 폭탄의 타이머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안심하고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제3장 오늘부터 당장 바꾸는 생존 습관의 기술.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거창한 마라톤을 하거나 비싼 영양제를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확실한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도 위험 확률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기상 직후에 물 한 잔입니다. 수면 중 우리는 호흡과 땀으로 꽤 많은 수분을 배출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혈액은 하루 중 가장 농축되어 끈적끈적한 상태입니다. 이때 마시는 물 한 잔은 혈액의 양을 늘리고 묽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절대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됩니다. 찬물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바로 옆에 있는 심장을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씹어 드시듯이 마셔야 합니다. 머리맡에 항상 미지근한 물병을 두는 것,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시간의 재배치입니다. 새벽 공기가 맑아서 운동하기 좋다는 말은 시니어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벽은 혈관이 가장 수축해 있고 혈압이 높은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 등산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습니다. 운동 스케줄을 해가 중천에 떠서 기온이 오르고 몸이 충분히 풀린 오후 시간대로 옮기십시오. 만약 부득이하게 오전에 나가야 한다면 모자와 목도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몸의 열 절반 가까이가 머리와 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모자 하나 쓰는 것이 혈압약 한 알 먹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화장실에서의 행동 수칙입니다. 화장실은 시니어 돌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변비가 있어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면 복압이 올라가고 이는 곧바로 뇌압과 혈압의 급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발살바 효과라고 합니다. 평소 섬유질과 유산균 섭취로 변비를 관리하는 것이 곧 뇌출혈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또한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깼을 때가 중요합니다. 잠결에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다가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지거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면 침대에 걸터 앉아 1분 정도 심호흡을 하며 몸을 깨운 뒤 천천히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제사장, 운명을 가르는 4분의 기적, 그리고 대처법. 아무리 예방을 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 혹은 내 부모님이 눈앞에서 쓰러졌을 때 그 순간의 대처가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골든타임은 단 4분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4분이 지나면 뇌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파괴되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쓰러지면 당황해서 환자의 몸을 마구 흔들거나 주무르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착하게 3가지 단계만 기억하십시오. 확인, 신고, 압박입니다.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들리세요? 라고 의식을 확인합니다. 반응이 없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피커폰을 켜두는 것입니다. 두 손은 환자를 살리는 데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가슴 압박을 멈추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인공호흡을 할 줄 몰라서 혹은 입을 맞추는 것이 꺼려져서 심폐소생술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최신 응급처치 가이드라인은 인공호흡 없이 가슴 압박만 계속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환자의 가슴 정중앙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가운데를 손바닥 꿈치로 강하고 빠르게 누릅니다. 1초에 2번 정도의 빠른 박자로 5cm 깊이로 푹푹 들어가게 눌러야 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질까봐 겁내지 마십시오. 갈비뼈는 붙으면 되지만 멈춘 심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르는 그 힘이 펌프가 되어 뇌로 피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우황청심환을 억지로 먹이거나 손가락을 바늘로 따는 민간요법입니다. 의식이 흐릿한 환자에게 무언가를 먹이면 그것이 기도로 넘어가 폐렴을 유발하거나 기도를 막아 질식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늘로 손을 따는 행위는 통증으로 혈압을 더 올릴 뿐 의학적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1분이라도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넘어 관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돌연사의 원인부터 전조 증상, 예방법, 그리고 대처법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돌연사는 우리에게 예고장을 보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글씨로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여유, 내 몸의 작은 통증을 무시하지 않는 세심함, 그리고 추운 날 모자를 챙겨 쓰는 따뜻한 관심. 이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당신과 당신 가족의 내일을 지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흔한 격언이지만 동시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적어도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가족의 얼굴을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봐 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물, 잔 속에 우리가 바라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